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가 시행됐지만 매물 처분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감면에도 집값 고점 인식과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 절벽이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 매매 시장의 큰 손으로 꼽혔던 2030 세대의 매수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패닉 바잉도 꺾인 모습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대형 호재로 작용하며 가격 상승을 견인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정체역 인근의 아파트 단지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남과 동시에 금리 인상 여파로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10가구 가운데 7가구가 빌라와 단독 다가구 주택 등 비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고점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서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빌라 등으로 수요가 몰리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고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 유예 조치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집값 고점 인식과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감으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집을 파느니 물려주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다주택자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배가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시행됐지만 매물 처분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감면에도 집값 고점 인식과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 절벽이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 등기정보 강장에 따르면 지난달 집합건물 다소유 지수는 16.16으로 전월 대비 0.0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집합건물 다소유 지수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율을 뜻합니다.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의 16%가 다주택자라는 뜻입니다. 정부 정책 시행 이후 다주택자 보유 매물의 출회를 예상했던 것과 달리 해당 지수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줄곧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은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검토하는 등 정책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의 취득과 보유, 양도에 걸쳐서 전반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자재값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 인상 압박까지 전방위적인 불확실성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배가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택 매매 시장의 큰 손으로 꼽혔던 2030 세대의 매수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5만 5,987건으로 이 가운데 30대 이하 매수는 4만 5,27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 거래에서 30대 이하 매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9.02%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2.1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30대 이하 매수 비중이 30%를 하회한 것은 2020년 상반기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에 불안감을 느끼고 영끌과 비토로 공황 구매를 하며 주택 매매 시장을 주도했던 2030 세대의 매수세가 한풀 꺾인 셈입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7,917건으로 이 가운데 30대 이하 매수는 3,06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거래에서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8.68%로 1년 전 41.55%에 비해 2.8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 대형 호재로 작용하며 가격 상승을 견인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정차역 인근의 아파트 단지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천정 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남과 동시에 금리 인상 여파로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4% 하락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와 인천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각각 0.41%, 0.44% 떨어지며 하락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내에서도 지난해 교통 호재로 인해 급등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 매매 가격이 2% 하락했으며 경기도 화성시는 1.98% 떨어졌습니다. 인천 연수구와 수원시도 각각 1.26%, 0.92% 하락했고 지난해 38.6% 급등했던 의왕시는 0.82% 떨어졌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10가구 가운데 7가구가 빌라와 단독 다가구 주택 등 비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부동산 매매는 총 27,97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빌라가 17,9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단독 다가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매매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3% 줄어든 규모로 아파트와 빌라 다가구 등 전 부문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거래는 1년 전보다 70.97% 급감했는데 집값 고점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거래 절벽이 이어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가 전체 주택 매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비아파트 비중은 73.2%로 1년 새 13.58%포인트 뛰었는데 이는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매매된 10가구 중 7가구가 빌라 등 비아파트로 구분되는 상황입니다. 전세 수요가 감소하며 8월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예상되고 있는 전세 대란 우려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증가한 금융 비용에 부담을 느낀 임차인들이 월세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그 배경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전세를 대신해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전세 대란이 올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추월하는 등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월세 거래는 400만 4,036건입니다. 이 가운데 월세 거래는 240만 321건으로 전체의 59.5%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은 16만 3,715건으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수요자들이 월세로 집중되며 전세 매물도 쌓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4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2만 8,31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8,064건 증가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가격이 급등함과 동시에 최근 기준금리 인상도 지속되고 있어 수요자들이 월세로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세를 활용했을 때 전세 관련돼서 대출을 활용하면은 대출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월세를 선택하는 그런 임차인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 8월 계약갱시 청구권을 모두 소진한 매물이 시장에 풀리게 될 경우 전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월세 수요 증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배가랑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배가랑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시작됐지만 부동산 시장의 한파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도 서울 매매 지수는 6주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 수치로 알아보겠습니다. 7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3% 하락하며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하방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매물 적체와 거래 심리 위축이 겹쳐진 까닭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0.04%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전주보다는 하락폭이 다소 축소됐으나 여전히 낙폭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서울은 0.03% 하락하며 전주와 같은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일부 초고가 단지 위주로 간헐적 거래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5월 넷째 주 이후 6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는 청담, 도곡동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며 마이너스 0.01%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초구는 서초, 방배동 주요 단지를 위주로 0.02% 상승했으나 송파구는 문정, 거여동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0.02%를 기록했습니다. 강북구는 미아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08% 내렸고 노원구는 중계, 하계동 대단지를 위주로 0.08% 떨어졌습니다. 동대문구는 청량리, 장안동 구축을 위주로 0.06% 하락했으며 은평구는 녹번, 불광동 위주로 0.06% 감소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값도 나란히 낙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천 연수구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가운데 가격 상승 피로감이 있는 송도 신도시를 위주로 0.16% 떨어졌고 서구는 청라국제도시와 검단 신도시를 위주로 0.09% 하락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천시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송정, 증포동을 위주로 0.25% 올랐으나 수원, 영통구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0.20% 내렸고 광주시는 태전, 쌍용동 위주로 급매물이 발생하며 0.18%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으로 가봅니다. 지방은 0.02%로 전주와 같은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5대 강력시는 전주 대비 낙폭을 줄인 마이너스 0.04%를 기록했는데 지역별로는 등락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광주는 송정, 우산동 구축을 중심으로 0.01% 상승한 반면 대구는 대신, 남산동 위주로 0.11% 하락했습니다. 세종은 매물 적체가 지속된 가운데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마이너스 0.14%를 기록했습니다. 8개도 지역은 전주와 같은 0.01%로 조사됐습니다. 도별로는 전북이 0.12% 오르며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북 군산시는 개발 호재가 있는 삼북, 소룡동 일대가 상승세를 견인하며 0.31% 뛰었고 익산시는 동산동 구축 위주로 0.13%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전세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마이너스 0.02%로 전주에 이어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은 마이너스 0.04%로 전주 대비 0.01% 내렸고 서울은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2%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높은 전세 가격에 대한 부담과 금리 인상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신규 전세 수요가 감소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강북의 경우 14개구가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그리며 0.02% 하락했습니다. 종로구는 무학동 위주로 0.05% 내렸고 용산구는 이촌동 구축 위주로 0.04% 감소했습니다. 강남 지역 11개구도 0.01% 떨어졌습니다. 송파구는 가락, 방이동 구축을 중심으로 0.01% 상승했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대치, 개포동 재건축과 우면, 잠원동 구축 위주로 보합 전환했습니다. 경기 지역 전세 가격은 마이너스 0.03%로 내림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수원 용통구는 매물 적체 영향이 지속되며 0.21% 내렸고 수원 건성구는 구운동, 노후단지를 위주로 0.15% 떨어졌습니다. 인천은 마이너스 0.15%를 기록했습니다. 동구는 직주 근접한 송림, 송현동을 중심으로 0.01% 상승했으나 연수구는 대출 규제와 신규 입주 물량에 따른 매물 적체로 0.47% 하락했습니다. 지방은 0.01%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5대 강력시에서는 대구와 세종이 각각 0.23%, 0.21%로 내림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대구는 대봉, 남산동 신축과 범어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세종은 입주 물량 누적 여파가 지속되면서 보람동 위주로 떨어졌습니다. 이 밖에 전라북도 등 8개 지역은 전주와 같은 0.04%를 기록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원자재값 상승,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거래 절벽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가람 기자와 함께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배가람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청약 단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수도권 청약 접수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롯데건설이 경기도 고양에 공급하는 원당형 롯데캐슬 스카이엘이 오는 11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합니다. 원당형 롯데캐슬 스카이엘은 지하 6층, 지하 36층 10개 동 규모로 원당 뉴타운에 들어서는 첫 번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총 1,236세대 가운데 629세대가 일반에 분양됩니다. 단지가 위치한 원당 뉴타운 일대에는 원당 1구역과 2구역, 6, 7구역까지 약 1만 1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단지 주변으로는 롯데마트와 이케아, 스타필드가 근접해 있습니다. 아파트는 조망형 이중창을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으며 도심 속 리조트에서 느끼는 여행의 설렘이라는 콘셉트로 조경도 꾸려질 예정입니다. 교통망을 살펴보면 지하철 3호선 원당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고양 시청역과 고양 은평선, 교외선 등의 노선도 계획돼 있습니다. 청약은 10일 해당 지역 1순위, 13일 기타 지역 1순위에 이어 14일 2순위 접수를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0일이며 정당 계약은 내달 1일부터 닷새간 진행됩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또 지방에서도 주요 청약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코오롱 글로벌이 경북 구미에 선보이는 구미 인동 하늘채 디어반 2차입니다. 하늘채 디어반 2차는 비규제 지역인 구미에 들어서는 만큼 분양권 전매나 재당첨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약은 오는 11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하는데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면적별 예치 금액만 충족하면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지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907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앞서 분양한 하늘채 디어반 1차를 포함하면 모두 1,198세대가 모여 하늘채 브랜드타운을 만들게 됩니다. 단지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가깝게 위치해 있으며 인동초, 인동중, 인동고등학교도 인접해 있습니다. 교통은 경부선 구미역과 구미종합터미널 이용이 용이하며 오는 2024년부터 구미부터 경산까지 이어지는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에서는 이편한 세상 서울산 파크 그란데라는 아파트가 이제 분양에 나서는데요. 이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울산의 청약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울산에서는 DL건설이 짓는 이편한 세상 서울산 파크 그란데가 분양에 들어갑니다. 이 아파트는 4웨이 판상형 구조로 짜여져 있으며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이편한 세상에 맞춤형 주거 플랫폼인 C2하우스와 프리미엄 조경 브랜드인 드포엠을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단지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3층 6개 동으로 총 607가구로 조성됩니다. 분양가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3억 2천만 원대로 책정됐으며 전가구에 대해서는 발코니 확장비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과 중도금 60% 무이자와 같은 혜택도 주어집니다. 주변 교육시설로는 상북초, 상북중, 경희고, 울산과학고등학교가 있으며 길천 일반산업단지와 반천산업단지, 삼성 SDI 울산산업장 등으로 출퇴근도 용이합니다. 청약은 10일 1순위, 13일 2순위 접수를 받으며 입주일은 2024년 10월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청약 접수를 앞둔 아파트 단지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번 주에 당첨자 발표를 하는 아파트들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곳이 있나요? 네, 먼저 포스코건설이 경상남도 거창군 일원에 짓는 더샵 거창 포르쉐 2차가 오는 10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경남 거창군은 지난해 5월 더샵 거창 포르쉐 1차가 공급되기 전까지 5년 이상 신규 분양이 없었던 곳이었는데요. 이번에 공급되는 2차 단지 역시 평균 1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좋은 성격을 거뒀습니다. 아파트는 타입에 따라 판상형 맞통풍 구조와 2, 3면 개방형 구조가 적용되고 조망형 마스터룸과 같은 중대형 평면 설계와 조명, 난방 등을 자동 제어할 수 있는 포스코건설의 스마트 기술 IQ텍이 적용됩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필라테스와 실내 골프 연습장, 코인 세탁실이 있는 스포츠존과 북카페, 키즈 플레이룸이 있는 에듀존을 비롯해 주민회의가 가능한 퍼블릭존까지 3가지 구역으로 조성됩니다. 네. 자, 먼저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기다리고 있는 당첨자 발표 일정 전해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유독 이 경상도 쪽에 일정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입니다. 부산도시공사가 공급하고 DLENC와 극동건설, 대성문, 흥우건설, 신화종합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이편한 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가 13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이 아파트는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주택으로 무주택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지난 5일 진행된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도 79.9대 1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에코델타시티는 총 33개 단지와 약 2만 7천 세대가 수용 계획이 있는 주거시설과 함께 상업, R&D, 물류, 의료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파트는 전용 면적 68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중소형 위주로 구성되며 단지 내 최고층에는 스카이 라운지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등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됩니다.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1,382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네, 요즘 이 청약 시장이 조금 찬바람이 분다 뭐 이런 이슈들도 있었는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두 아파트 모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아파트다라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네, 끝으로 GS건설이 대구 수성구에 공급하는 버머자이가 14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대구 수성구 지역 첫 자이 아파트로 주목받은 버머자이는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지하 6층, 지하 34층 4개 동 총 399가구로 조성됩니다.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은 모두 4베이 판상형 위주로 설계됐으며 단지에는 작은 도서관과 공유 오피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이 있으며 KTX, SRT, 고속버스 터미널이 자리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와 동대구 IC도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범어자이 주변으로는 범어초와 경신중, 경신고등학교가 있으며 수성구청역 학원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다만 투기가열지구에 대한 대출과 청약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1순위 청약 시장에서는 미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정당 계약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입주는 2026년 6월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청약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백아랑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들 살펴드렸습니다. 백아랑 기자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의 날씨는 말 그대로 구름이 가득한 흐린 날씨입니다. 하루빨리 쨍하고 해 뜰 날, 이 맑은 날들이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저희 부동산 시황센터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서 기회를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